취소는 일단 유효한 걸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동적 유효 상태라고 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은 유동적 상태입니다. 불확정 상태. 그래서 무권 대리 나오고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이 불확정 상태에 있는 놈이에요. 박스 문제로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불확정적인 거 골라라. 그러면 무권 대리 고르고 미성년자 고르고 차고사기 강박. 이게 유동적 불확정 상태. 취소권 봐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추인 봐야 돼요.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동적 유효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예요. 결국 추인은 다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유효로. 자, 말로 하는 임의 추인이 있고 어떤 행동을 통해 우리 법이 묵시적 추인으로 보는 법정 추인 사유. 마지막으로 취소권은 하염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사기간 제한이 있다. 제척기간. 추인 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하세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세요. 이게 취소에서 마지막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취소권 봐야 되고 추인 봐야 되고. 자, 취소권. 누가 취소권자냐? 우리 법이 딱 정했죠.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그 다음 법정대리인 취소권자, 승계인 취소권자.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첫 번째예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생각하시고 5살짜리 미성년자도 취소만큼은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부모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느껴봐. 5살짜리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3살짜리가 뭘 안다고 취소라는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했냐는 얘기예요. 이 법은 문제가 있어요. 3살짜리가 뭘 안다고 법률행위를 하게 하냐고. 부모 도움 받아야지. 근데 우리 법은 제한능력자를 취소권자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5살짜리 17살짜리도 취소만큼은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 돼요. 하지만 취소는 17살짜리도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안 돼요. 추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가 된 후, 성년이 된 후. 취소하고 추인 구별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취소가 나오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추인이 나오면 혼자서 미성년자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깊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요. 자, 취소 상대방 당연히 을한테 하겠죠. 법조문 그대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자, 밑에 놈은 한 놈이 더 나오죠. 우리 병한테 전매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가 취소권자면 갑은 을한테 취소해야지 병한테 취소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인 을에게 갑은 취소권자는 취소하는 거지 한 다리 건넌 전득자 또는 양수인 이놈한테 취소하는 건 아니다. 장난쳐요. 자, 취소의 방법 명시묵시. 자, 일부 취소 똑같아요. 일부 무효법리하고 법률행위 일부 30%의 취소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원칙은 전부 취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시험 밑에만 나와요. 자,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는데 저는 전부 취소하기 싫어요. 나머지는 취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취소하기 싫어요. 그럼 또 그렇게 하세요 해요.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고 싶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고 싶다 이 머리 원머리요.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취소 사유가 있는 그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의 법리 그대로 똑같아요. 일부 취소. 취소 효과 처음부터 무로 날아갑니다. 소급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잘 나옵니다. 처음부터 취소하면 무로 날아갑니다. 자, 갑을 취소권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5월 1일 날 계약했고 취소는 7월 1일 날 취소하면 이때부터 무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요. 계약 체결한 처음부터 무. 자, 제한능력 취소는 법률행위 동내 취소. 따라서 선의 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하여간 차고사기 강박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이게 더 잘 나오죠. 여기서는 제한능력 취소는 동네가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의 삼자한테도 드릴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로. 자, 무효가 됐기 때문에 서로 받은 거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겨요. 원래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돼요. 나쁜 놈이니까. 하지만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현존, 이익, 상환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악이라도 현존, 이익, 상환 특칙이죠. 제한능력자 지문은 무조건 유리한 지문이 떠야 됩니다. 자, 주인. 취소권자가 주인합니다. 그 주인권자는 누구예요? 주인권자는 취소권자가 주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란 게 뭐냐? 내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당신과 부모 동의 없이 했습니다. 이거 제가 취소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에요. 즉 추인하면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추인했다면 갑은 취소하지 못한다.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데 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확정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예요. 유동적 유효를 확실히 유효로 만들어요. 그래서 확정 유효가 됐으니까 이제는 취소로 날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알고서 추인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덜 중요합니다. 여기 외워야 되죠. 추인만큼은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 못합니다. 그래서 취소의 세 가지 원인, 재착사 세 가지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는 거예요. 아까 무효 원인 소멸된 후에 추인하라겠고 여기도 취소의 세 가지 원인, 재착사 이 세 가지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하세요. 그 얘기는 취소의 세 가지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라는 얘기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하지 말고 19살 성년이 된 후 추인하라는 얘기고 차고 사기 강박은 내가 차고했던 거야? 내가 사기당했던 거야? 차고 사기 사실을 안 후 추인하라는 거고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해라 막 외워야 돼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잘 나온 놈이 밑에 놈이죠. 하지만 아버지 법정 대리인은 이 법조문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법정 대리인은 애가 크기 전이라도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만큼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애 크기 전이라도 어른이니까 추인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장난치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여 그 효력이 있다. X예요. 법정 대리인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하는 무조건 X야. X. 이 지문에 주어가 법정 대리인 들어가면 X. 머릿속으로 아니요! 아버지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 안 해도 돼! 너 X야! 이렇게 소멸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어! 너 X!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자,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이건 주어 싸움을 하겠어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미성년자인 17살짜리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19살 성년이 된 후, 아무런 을한테 이 행동을 하는데, 이를 달면 돼요, 안 돼요? 행동하면서 단서 달면 안 돼요. 이걸 이보류하지 않고 아무런 단서 달지 않고 일정한 6가지 행동을 하면 우리 법은 이 행동을 보고 묵시적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법이 정해놨다. 법이 추인한 걸로 본다. 이게 법정 추인 사유예요. 그러면 다음 중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주어 싸움이야. 취소권자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봐도 뭔가 행동을 해. 취소권자가 지 권리를 양도했어. 취소권자가 하거나 받아. 취소권자가 하거나 받아. 취소권자가 했어. 그러면
주어가 취소권자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받았어, 했어, 하거나 받았어, 했어. 누가? 취소권자가. 그러면 법정 추인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지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받았거나, 취소권자가 상대방 이행 청구를 했구나, 취소권자가 이 계약에서 취득한 지 권리를 딴 놈한테 양도했구나,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지가 하거나 상대방부터 받았구나,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방부터 받았구나, 취소권자가 뭔가 경계계약을 체결했구나 상대방과. 결국 주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어른이 된 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아무런 이의 달지 않고 이 6가지 행동을 하면 법이 추인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이때 법정 추인 행동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모르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법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무조건 추인으로 봅니다. 뭐 그런 지문도 있어요. 자, 이제는 법정 추인 아닌 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했네요.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취득한 지 권리를 양도했네요. 자, 누가 행동했어요? 상대방이 행동했구만. 동그라미 싸우면 동그라미.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네요. 상대방이 지 권리를 제3 양도했네요. 취소권자가 행동한 게 없죠. 상대방이 행동했죠. 추인권자인 취소권자가 행동해야 법정 추인. 상대방 행동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가장 쉬워요. 법정 추인이. 주어 싸움이야. 주어 싸움. 자, 이 법조문 외워야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둘 중 하나 기간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됩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걸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자, 문제 봅니다. 22감 취소. 틀린 것은. 제가 왜 23감을 안 넣느냐 또는 23주를 안 넣느냐, 별로 영향가가 없어. 지문이 별로 중요한 게 없어. 그 다음에 변형시킨 거. 그래서 22년 한 거예요. 자, 틀린 거 1번.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가야 돼요?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여기에 동그라미 해야 돼. 친권자가 추인이죠. 자, 간평이니까 친권자란 말이 나오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대리로 나와요. 그러면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추인할 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아니지. X야. 틀린 것. 정답이라고.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험도 맨날 법정대리 추인한 경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그 효력이 있다. X. 정답 지문. 자, 이제 공부합니다. 2번.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중심.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상환 책임이 있다 하면 맞는 지문이죠. 이걸 어떻게 장난쳤느냐, 우리 기출을. 제한능력자가 만약 악이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여야 된다. X. 절대 제한능력자는 이자 붙이면 안 돼요.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유리한 지문 떠야 돼요. 현존이익 상환. 이거 옳은 지문으로 나올 때요. 맞아요. 3번.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의 포괄 승계인은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야지. 포괄 승계인이 과연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에요. 그러면 포괄 승계인은 누구? 상속인. 을 다시를 말하죠. 또는 갑 다시죠. 자, 갑 다시는 갑이야. 갑. 다시 띄워버려. 갑이죠. 아버지야. 지가 아버지니까 취소할 수 있겠지. 그래서 포괄 승계인은 절대 별개의 도입대 인격체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취소권자에서 승계인이 있었죠? 그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매수인도 되고 포괄 승계인 상속인도 돼요. 그래서 상속인도 취소권이 있어요. 맞는 거예요. 이런 거 흘러가요. 자, 4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라. 그럼 여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장난을 안 쳤지. 자, 여기를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하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추3으로 연결돼야 돼요. 추3. 추3.
5번. 의사표시 취소는 취소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이해예요. 흘러가겠지만 이해된 사람은 이게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느껴봐요. 취소할 때 꼭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는 건 아니다.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장난 X지문 같아. 맞는 지문이야. 이게 전형적인 옳은 지문에 흘러가는 지문이요. 그래. 꼭 소송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 일상생활에서 취소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중요하고 흘러가는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1번. 4번이에요. 1번, 4번.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이건 잘 나와요. 정답 지문 아니지만. 현존, 이익, 상환. 자, 이제 조건 기한 갑니다. 자, 취소는 금방 해버렸죠. 무슨 얘기냐? 취소는 그런대로 어려운 파트가 없다 그거예요. 아까 무효는 시간이 좀 걸렸죠. 무효행위 추인이 좀 어렵거든요. 토지거래 허가도. 그래서 무효는 좀 강의 시간이 걸렸는데 취소는 우리 공부할 게 얼마 안 돼요. 거기만 달달달달 하면 돼요. 자, 조건.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에요. 그 조건은 성립을 전제로 갑이 을한테 준다고 했어. 증여계약은 성립했어요. 단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시험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냐? 46페이지죠. 46페이지. 자, 조건이에요. 자, 하나 해드릴게. 2번 볼게요. 조건이 되려면 내 의사로 붙여야 돼요. 의사로. 속마음인 조건 의사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걸 상대방에 표시해야 돼요. 속마음인 조건 의사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라. 그래야 조건이 돼요. 자,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의사로 보가야 되니까 기억만 해요. 법이 정한 조건. 법이 정한 조건.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되려면 내가 붙여야 돼. 내 의사로. 임의로 부가. 따라서 법이 정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속마음의 조건 의사가 겉으로 표시되라. 자, 왜 했겠어? 올해 다른 쌤이 작년에 떠서 간 거지. 자, 한번 해드린 거예요. 자, 조건. 정지 조건이 있고 제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 우리 시험 합격했네요. 우 상향. 해제 조건. 줍니다. 일단 아파트한테 줘요. 그 다음에 조건 성취되면 해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우상향, 우하향, 발생, 유효, 정지는 효력 생긴다. 해제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정지, 법률의 효력 발생을 장래 후 불확실한 사실의 의존, 해제 조건은 법률 효력 소멸을 이렇게 연결되겠죠. 장래 후 불확실한 사실의 의존. 자, 이거 대문 판례 하나 해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뭐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제가 전에 하나 했어요. 감녀가 가방을 을려 친구한테 팝니다. 을려가 10개월 할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녀가 조건을 답니다. 친구야, 가방값 100만 원 다 들을 때까지 소유권은 나한테 유보시켜 줄게. 네가 가방값 100만 원 다 주면 그때 소유권 너한테 넘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자, 이 의미를 입어요. 소유권을 왼쪽 매도인 갑에게 유보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거야. 그러면 가방값 100만 원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이거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거. 두 번째, 가방값 100만 원이 전부 완납되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이 그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 매도인이 소유자라는 거. 지문이 두 개가 나온다 했어.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오면 가방값 100만 원이 들어올 걸 정지 조건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건 정지 조건이에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 전에 넘어가지 않아. 점점점이야. 가방값 들어왔을 때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이건 정지 조건부. 따라서 가방값 100만 원이 완납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갑이지, 갑. 매도인. 왼쪽. 하실 분만 해요. 판례니까. 자, 불법 조건. 여기는 이제 노란색은 반드시 하셔야 돼. 갑이 내건 조건을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이걸 반사회적 조건 또는 불법 조건. 자, 이 조건만, 반사회적 조건만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만 무효가 된다. X 전부 무효입니다.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제가 외워버리라겠어요.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나오면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따라서 반사회적 조건은 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 전부 무효. 맞는 지문. 조건만 무효가 된다. 전형적인 X 지문이요. 조건만 분리라는 말이 숨어져 있죠? 분리가 나오면 안 돼. 그래, 조건만 안 돼. X. 자, 기성불능. 조건에서 가장 많은, 기출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죠.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됐네요.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그러면 나는 빨리 한자로 기성이구나. 자, 기성이 해제랑 만나면 무효로 끝나야 돼요. 기성이 해제 바로 무효됩니다. 바로 해제 바로 무효. 기해무. 그런데 기성이 해제가 아닌 반대 정지랑 만나면 무효 반대 엎어쳐. 무효 반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해요. 조건 안 붙인 보통의 법률행위는 계약할 때 바로 효력 발생하는 유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효 반대 유효인데 우리 법조문은 유효라고 좀 해주지 이 두 글자 유효를 쓰는 대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풀어 헤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같은 말이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문을 풀어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조건 안 붙인 법률행위는 보통의 조건 없는 우리 일반의 매매계약을 말해요. 바로 유효입니다. 자,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성취할 수가 없구나. 그럼 빨리 한자 불능을 적으시고 불능이 정지랑 만났구나. 불정무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 그런데 불능이 해제라면 무효 반대 엎어쳐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지 어긋나면 다 X 지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건 머리 글자가 제일 편해요. 불정무 반대 조건이랑 만나면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해무 불정무 이거 말면 끝납니다.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건을 법률행위 붙일 수가 있는데 법률행위 중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요. 의사표시 하나짜리죠.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효과가 발생 취소돼 버리죠. 그러니까 조건까지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상대방이 불안해지니까.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우리 시험에는 단독행위라는 네 글자가 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 얘가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상개합니다. 다 의사표시 하나짜리 바로 효과 발생하는 단독행위예요. 자,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상개합니다. 그럼 빨리 해쳐. 단독행위구나. 단독행위에는 조건 안 돼. 하지만 예외. 내가 취소, 해제, 상개하려는데 상대방이 붙여 동의해줬죠? 그럼 동의라는 두 글자가 뜨면 상대방이 붙이라고 했으니까 붙일 수 있다로 끝나고. 하나 더. 채무 면제. 내가 돈 갚지 마 해줬죠. 채무 면제. 이거 상대방한테 아주 좋은 거죠. 조건 좀 붙이면 어때? 그죠? 상대방한테 1억 갚지 마 하는데 조건 좀 달지. 너 한 달 동안 내 구두 닦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상대방은 1억 값이 많은데 한 달 동안 구두 닦고 안 닦고? 닦겠다, 나 같으면. 이게 바로 이거예요. 돈 갚지 마. 대신 한 달 동안 뭔가 좀 해줘. 아우,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니까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단독행위 원칙도 하는 거예요. 원칙 예외 다 나와요.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상개합니다. 단독행위구나. 의사표시 하나짜리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효과 형성권이기 때문에 조건 원래 못 붙여요. 조건까지 붙이면 상대방이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원래 안 돼. 조건 안 돼.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해줬어. 그럼 붙일 수 있을 거고. 채무 면제는 좋은 거니까 상대방한테 붙일 수 있다. 예외. 자,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행위.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예요. 자, 법조문 2개. 그 다음에 대본 판례. 이거 해봐요. 조건 성취로 의뢰시험 합격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아파트한테 줘야 할 왼쪽 갑이 의뢰 조건 성취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주기로 했죠.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을의 상대방 을의 조건 시험 합격 성취를 방해했죠. 자, 느껴야 돼. 아하, 아파트 한 채 줘야 할 갑이 신이성시에 반해서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구나. 그러면 상대방 을은 여기에 반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성취 방해했다는 얘기는 을이 조건 성취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반대 사실, 조건 성취한 겁니다. 조건 성취 시험 합격한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느끼란 얘기요.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가고 신이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반대 사실, 저 시험 합격한 겁니다.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 지문이에요. 이 경우 여기 이상한 걸로 막 장난쳐요. 정확히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번엔 반대 상황이죠. 을이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얻을 당사자 을이 신이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해버렸죠. 그러면 을이 신이성실에 반해 시험 합격했지. 이 사실을 한 상대방 갑은 조건 성취했으니까 반대 사실 주장해야지. 너 엄마 시험 합격 못한 거야. 조건 성취하지 않은 걸로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느끼란 얘기요. 반대 사실 주장할 수 있다. 조건 성취했어? 그러면 성취 안 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본 판례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얘가 나를 수면제명에서 시험 못 보게 해서 내가 시험 합격을 못했죠. 그럼 나는 시험 합격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 을은 언제 조건 성취한 걸로 보느냐? 그 시점. 대본 판례. 이 경우 언제 을은 조건 성취한 걸로 인정되느냐? 그 시기. 갑의 신측에 반하는 행동, 수면제 먹인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면 내가 통상적으로 시험 합격했으리라, 조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무슨 말이냐? 너의 반신행위가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조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러면 네가 수면제 먹였고 안 먹였다면 나 시험 봤을 거고, 그럼 합격자 발표일이 10월 우리가 말해보고 11월 말 한 달 후 발표하죠. 그때요. 네가 반신의 행동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합격자 발표 날 11월 말 조건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반신의 행동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게 조건 성취 인정된 의제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맞힐 수 있어요. 자, 조건 성취 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효력. 조건 성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마라. 좋은 말이죠. 시험 합격하면 얻을 상대방 이익 해하지 마라. 그냥 흘러가요. 자, 이놈은 장난칩니다.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한 권리 의무도 확정된 권리 의무와 마찬가지로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한 권리 의무라도 확정된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상속도 돼요. 보존도 할 수 있어요. 담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정한 권리 나오면 소수로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우리 지문에 네 가지 중 하나만 나와요. 그럼 있다 없다 몇 개 장난 안 치니까 미정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라도 정해진 권리와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시험 안 봤지만 을이 7월 달에 불확실 채권이죠. 붙어야 생겨. 미래 채권이에요. 미리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처분. 을이 죽으면 지 자식한테 상속도 되고 지킬 수도 있고 담보로도 할 수 있고 뭔가 모르겠지만 다 할 수 있다. 이게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예요. 처분. 팔아 제끼는 거. 자, 조건 성취 여부가 확정됐죠.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12번 났다겠어요. 조건 성취 효력 항상 소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단골이에요. 단골. 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정지라면 우상향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해제라면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우하향 효력을 잃는다. 즉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우상향, 우하향은 장래효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우상향, 우하향하지 이렇게 소급 표시를 안 해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우상향, 우하향.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 장래를 향해 무효. 생긴다, 잃는다. 이거 어긋내면 X지면 돼요. 자, 하지만 예외가 있죠. 갑과 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러면 이 의사에 의한다. 즉 얘들 의사에 따라 소급됩니다. 당사자 의사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대로 나와요. 소급 가능하다. 이렇게도 나오고. 자,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만약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불정 무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확정됐으니까 앞에 확정이 붙겠지. 불정무 사방됐어요. 사방대. 토지거래 허가에도 아까 써였죠. 불정 확정무요. 불정무 머리 글자가 제일 편해. 여기는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자, 한번 들어봐요. 증명은 굳이 안 해도 돼요. 흘러가니까. 정지조건부에서는 갑이 너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을이에요. 시험 합격해서 소유권 먹을 을이 적극적 사실. 판사님, 저 시험 합격했습니다. 조건 성취했다는 적극적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소유권 먹으려는 을이 시험 합격 사실을 입증해라. 만약 이걸 X로 치면 상대방이 조건 불성취 사실을 증명해라. 그러면 불성취 사실 입증 못한다겠죠? 그러면 X지문인 거예요. 조건 성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맞는 지문. 하나 더. 법률행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하면 이게 옳은 지문이 틀린 지문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어디에 동그라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조건 성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맞는 지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맞는 지문. 이거 X지문은 불성취 사실을 증명해라. X지문. 부존재를 주장하는 증명해라. X지문이에요. 증명은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고 굳이 정답지문 아니니까 하실 분 마시오. 자,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죠. 확실한. 불확실하고 차이가 있죠. 자, 불확정 기한. 기한 앞에 불확정이 붙어 있죠. 사망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자, 사망은 인간은 누구나 죽죠. 확실한 사실.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기한. 문제는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지. 그래서 기한 앞에 불확정 기한이 붙은 거예요. 사망하면 증여하겠다. 누구나 죽지. 조건 아니에요. 기한이에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네. 불확정 붙은 불확정 기한. 자,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여기는 두 번째가 나옵니다. 주로 두 번째를 위해 첫 번째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봐요. 정지 조건은 너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그 얘기는 시험에 붙지 못하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정지 조건부는 갑이 내건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만 효력 발생해요. 즉 시험에 합격했을 때만 주고 시험에 붙지 못하면 갑은 안 준다는 게 정지조건. 그런데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합격하든 설사 안 되든 나 무조건 아파트 줄게. 자, 시험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무조건 준대. 자, 봐요. 장래 시험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든 시험에 합격했든 그 발생이 불가능하겠든 떨어졌든 시험에 붙었든 떨어졌든 채무이행 의사가 있대요. 그 얘기는 붙었든 떨어졌든 무조건 아파트 주겠대요. 그러면 원래 시험 합격은 불확실한 사실, 원래 조건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건 정지 조건이 아니에요. 왜? 정지 조건은 붙었을 때만 주는 거지 떨어지면 안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정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으로 가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무조건 주겠죠? 무조건 채무 이행 의사가 있다. 그럼 붙든 떨어지든 무조건 주니까 기한이지. 무조건 준다니까. 단지 시험 합격은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불확정 기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붙었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 떨어졌든 무조건 주겠다는 불확정 기한이라면 그 사실이 발생했든 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든 떨어졌든 값은 아파트 주어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주기로 했으니까 설사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미를 이렇게 읽어요. 떨어졌든 아파트 줘야 할 무조건 주기로 했죠. 붙었든 떨어졌든 줘야 할 이행 날짜는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요. 이거 장난치는 것은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행기한은 도래한 걸로 볼 수 없다. 없다로밖에 장난 안 쳐요. 그래서 붙었든 떨어졌든 무조건 줄게. 무조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떨어졌어도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여기다 넣어 아파트 줘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일에 붙었든 떨어졌든 주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어. 안 되면 이해된 것 같아. 막 스스로 체면 걸어. 그러면 체면 걸면 이해된 것 같아요. 그래 대충 얘기가 붙었든 떨어졌든 무조건 준다고? 어허 떠났어. 붙었든 떨어졌든 무조건 주기로 손가락 걸었으니까 이 경우는 아파트 줘야 할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네. 떨어져도 준다고 해서 줘야지. 줄 날짜는 온 것이다. 자 기한부 이건 안 중요하고 뒤로 넘겨야지.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있어. 기한 도래에도 조건 성취와 마찬가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소급하지 않아. 자, 기한하고 조건하고 다른 점. 기한은 당사자 의사로도 소급시킬 수 없습니다. 조건은 당사자 의사로 소급시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 기한은 당사자 의사로도 소급시킬 수 없어요. 뭐 안 중요하지만 뭐 시험에 나오고 하니까 하실 분 마시란 얘기야. 노란색 아닌 것은. 제가 언급은 해드리니까. 자, 시기는 생긴다고. 종기는 당연히 잃는다. 아까 정지, 해지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도 기출이야, 기출. 흘러가지만. 여기가 해야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기한은 잘 모를 때는 돈 빌린 채무자한테 있는 걸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한테 있는 거. 1년 후 갚을 이익이니까. 자,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고요. 이때 상대방 이자 받는 이익은 해야지 마라. 법조문. 자, 여기 채무자 자리를 채권자 이익 이렇게 장난치죠. 그럼 X. 예전에 한번 추정한다를 본다로 장난친 적이 있어요. X.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까지. 그래서 하라는 얘기. 한번 장난친 적. 흘러간 시로 장난친.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뭐로 추정해준다?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값과 을이 이런 경우 우리 기한이익 상실시키자. 요 같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상실특약하고 형성권적 상실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를 때는 불분명하면 둘 중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형으로 나와야 돼. 형으로. 정 안 되면 형님으로 추정해 주세요. 형자가 나와요. 형. 정이 나오면 안 돼요.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막 외우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치는 거예요. 자, 조건. 틀린 것은 22년 간편. 틀린 것. 옳은 것이 좋아요? 틀린 것을 물은 게 좋아요? 틀린 거 물은 게 좋아요. 옳은 게 더 난이도가 세져요. 자, 1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반대 사실, 조건 성취하지 않은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신의성실 얘기만 보는 거예요. 조건을 성취시켰죠? 그러면 상대방은 반대 사실, 조건 성취시켜도 반대 사실, 너 엄마 조건 성취하지 않은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신측에 반해 성취시켰으니까 너 조건 성취 못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는지 뭐 이런 거 흘러간다겠어요. 자, 2번.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구나. 빨리 이미 성취 기성을 빨리 적으시고 머릿속으로 해도요. 기성이 뭐랑 만났어? 해제랑 만났구나. 기성이 해제인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X구나. 기해 무로 나와야죠. 정답이야. 틀린 거. 기해무 불정 무. 이게 우리 시험도 얼마나 정답지. 정말이에요. 멀제 차이 편해요. 이미 성취 기성이 뭐랑 만났어요? 해제랑 만났구나. 그러면 기해 무효로 끝나야지. 뭔 조건 없는 법률이 너 X구나.
X 틀린 거니까 정답. 자,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두 가지로 확인해야 돼요. 정지니까 조건 성취한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정지니까 우상향 생긴다. 만약 여기를 효력을 잃는다. 그럼 X가 돼요. 정지는 생긴다. 유효 우상향. 4번.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아직 시험 보기 전에 의뢰, 시험 합격가 얻을, 아파트한테 얻을 의뢰 이익을 헤어지지 마라. 중간에 팔아 제끼지 마라. 그거예요. 법조문 그대로. 말이 되죠? 상대방 이익 해야지 마라. 법조문. 5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로 끝났구나.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야. 아직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한 권리 의무라도 일반 확정된 권리와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그중 네 번째가 나왔네. 담보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네 개를 외울 필요 없어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이거 외우지 마시고 여기 동그라미하고 이걸 아냐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권리도 과연 뭔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고 죽으면 상속도 되고 뭐 지킬 수도 있고 담보도 할 수 있고 법조문이 4개니까 이 4개 중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뭐 2개도 나올 때도 있고. 소수로 싸면 이걸 이 경우 할 수 없다로 장난쳐 가면 X가 돼요.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하면 끝난 거예요. 자, 됐네요. 오늘 다 했어. 정확히 1시 반에. 뭐 진도가 칼 같아. 오후 동영은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분이 듣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오후 동영에 별 3개 왕별을 제가 골고루 흩뜨려놔요. 골고루.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다른 시험 기출도 이제 간혹 넣어놓고, 그래서 중간에 물음표도 하고, 또 틀리라고 일부러 난이도상, 그리고 버릴 문제도 한번 훈련시키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덜 들으시더라고. 괜찮아요. 집에 가서 열심히 하셔요. 안 들으신 분은. 대신 오후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지문만큼은 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이제 9월, 10월 마지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고생했습니다.